위생 체크리스트 완전 정복 원료 사용 2편에서 위생 체크리스트의 근거인 법적 사항과 관련 사항은 모두 원료 사용 1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 체크리스트 원료 사용 두 번째 항목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18번 소규모 9번 문항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실천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합니다. 이 문항의 점검 기준은 첫 번째,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대해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쇠고기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거나 원산지 표시가 필요한 쇠고기를 보관하고 있는 냉장고 등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공개된 장소 또는 식사 장소인 식당이나 교실의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원산지 표시 방법에 맞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유산양을 포함한 염소고기와 닭,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 배추김치, 두부,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콩, 15종의 수산물을 비롯하여 해당 표시 대상 품목을 사용한 가공품이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출발 위생 비디오 올바른 원산지 표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증빙서류의 종류는 집단 19번 문항에서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식당표 하단에 표기된 해당 월에 사용하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함께 작성해 볼까요? 다음, 집단 19번 문항은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의 사용 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식품위생법 제88조에 근거합니다. 이 문항의 점검 기준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 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명세서 등의 범위는 공급자가 발행한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서, 간이 영수증을 포함한 영수증, 원산지 증명서, 도축검사 증명서, 축산물 등급 한청 확인서, 현재 보관 중인 식재료의 포장재 표시사항이 해당되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은 매입 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로 등록된 어린이급식소에서는 예시의 사진과 같이 증빙서류들을 6개월간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집단 20번 소규모 10번 문항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근거하고 소규모급식소는 식품위생법 제3조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합니다. 이 문항의 점검 기준은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는 원료 또는 완제품을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생 체크리스트 완전 정복 원료 사용 제1편 집단 17 소규모 8번 문항인 표시가 없는 자체 제조 식품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급식소에서 직접 제조한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의 장류와 매실청이나 각종 과일청 등의 장류, 김치 등의 경우 식품 라벨지의 제품명, 제조일, 보관기간 등을 작성하여 부착 관리해야 하며 제조 시 사용된 모든 재료에 대한 구매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어린이급식소에서 식재료 유통기한 관리의 바른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사진과 같이 식재료 리스트를 작성하여 냉장실 문에 부착하면 냉장실 내 식재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유통기한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관된 모든 식재료에 식품 라벨지를 부착하여 해당 사항을 작성해두면 식재료의 유통기한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단 21번 문항은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식품위생법 제88조에 근거합니다. 이 문항의 점검 기준은
첫 번째, 지하수 사용 시 수질 검사를 받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두 번째, 각 시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먹는 물 수질 검사는 연일에 일부 항목을 검사하고 2년마다 모든 항목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소규모 11번 문항은 마시는 물은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끓인 물 또는 정수기 물로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합니다. 이 문항의 점검 기준은 크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와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먼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질 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된 지하수 사용 및 적합 판정 확인이 가능한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깨끗한 주전자에 매일 물을 끓여 어린이들에게 끓인 물을 제공하거나 정기적으로 정수기의 필터를 교환하고 청결하게 관리된 정수기 물을 제공하시면 됩니다. 어린이 급식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정수기 관리의 바른 예시를 알아볼까요? 왼쪽 사진과 같이 정수기는 코크와 물받이는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필터 교환 및 정기 점검 관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 내역서가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단 22번과 소규모 12번 문항은 위의 평가가 완료되기 전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을 사용 및 조리를 금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집단급식소에서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근거하고 소규모 급식소는 식품위생법 제4조에 근거합니다. 이 문항의 점검 기준은 위의 평가가 완료된 식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위의 식품이란 국내, 외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으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위에 예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식품이 위해 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일시적 금지된 식품이거나 판매 중지된 식품인 경우에는 급식소에 보관 및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원료 사용 항목에 관한 Q&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산지 작성 시 표시 대상 품목에 외국산으로 표시 가능한가요?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가 외국산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국가명을 생략하고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공품이 아니라면 대상 품목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더라도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으며 해당 국가명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공식품인 동그랑땡의 원료 원산지가 A국, B국, C국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원산지 표기 시 식품명 동그랑땡, 원료명 돼지고기, 원산지, 외국산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공식품이 아닌 꽃게의 경우 사용하는 꽃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더라도 외국산이 아닌 국가명인 중국산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메뉴에 따라 원산지가 다른 소고기를 사용한다면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림과 같이 불고기와 소고기 무국에 사용된 소고기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 해당 메뉴에 사용된 소고기의 원산지를 예시와 같이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식재료 수급 사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식재료의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식재료 구매 또는 수급 사정에 의해 식재료의 원산지가 바뀌는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이 식단표와 급식일지에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고 해당 내용을 게시판 게시 및 학부모님께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고춧가루 없이 무와 배추가 사용된 나박김치도 원산지 표시 대상인가요? 나박김치에 배추가 사용되었다면 원산지 표시 대상이므로 배추에 대한 원산지를 식품라벨지에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생 체크리스트 완전 정복 원료 사용 2편에서는 집단 18번부터 22번 문항, 소규모 9번부터 12번 문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9월 셋째 주에 업로드되는 위생 체크리스트 공정관리 1편에서는 집단 23번부터 28번 문항, 소규모 13번부터 16번 문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